시장과 미국 증시 종목에 대한 이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보는 마켓맨, 저는 신한투자증권 최진석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 헤드라인과 함께 한번 시장과 관련해서 탐구할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미국 증시가 3월 이후에 최고 주간을 기록을 했다라는 이런 헤드라인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앞서서 확인을 좀 해보셨듯이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는 조금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간적으로는 좀 호조세를 이어가면서 결국은 이 우호적인 구간이 이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3대 지수의 흐름을 한번 보면요. S&P 500 지수가 지난주에 2.6%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말 이후에 최고의 주간 성적을 기록을 했고요. 참고로 또 이 목요일까지 6거래 연속으로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2021년 11월 이후에 최장 기간으로 상승을 하는, 금요일에 잠깐 끊기기는 했지만은 이렇게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랠리가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S&P 500 지수뿐만이 아니고요. 나스닥 지수도 지난주에 3.2%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3월 중순 이후에 최고의 주간 성적을 기록을 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지난주의 랠리는 특히 잠재적인 악재가 시장을 계속해서 짓눌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졌기 때문에 더욱더 좀 눈길을 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FOMC도 겪었죠. 그러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이 그래도 좀 급진적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적으로 7월 달에 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확률이 선물 시장에서 약 한 72% 정도로 굉장히 높게 전개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시장과 연준 간의 시각차도 여전하다. 이런 부분도 결국은 이 괴리가 시장의 잠재적인 악재가 될 수가 있다라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채권의 흐름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금리가 좀 안정화가 되면서 채권에 대한 투자 또 열기도 식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즉, 채권이 투자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강세를 지속하는 것이 좀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에서는 좀 분석을 또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또 한 가지 더해서 이 지난주에 유럽중앙은행 ECB가 지난 2001년 이후에 최고 수준까지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더욱더 올리면서 이렇게 높은 금리 구간까지 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잠재적인 악재에도 불구하고 우호적인 심리가 계속해서 작용을 하면서 미국 증시의 랠리는 이어졌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이슈와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부분을 좀 더 탐구를 해봐야 되는지 이 헤드라인을 한번 또 뽑아봤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도 이제 견딘다는 얘기일까요? 진짜 시장 악재가 무엇일지 이 대목에서 체크해야 하는 그런 항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BOA의 마이클 하트너 굉장히 좀 배열론자라고 시장에서 많이 일컬어지고 있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시장의 움직임을 보고도 큰 붕괴 전에 나타나는 랠리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S&P 500 지수가 조금은 추가로 상승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뭐 추가 업사이드가 약 한 150포인트 정도라고 점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지만은 반면에 하방은 300포인트 정도까지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전문가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3월까지 S&P 500 지수가 3,800까지 떨어질 것으로 자신은 예상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틀렸다라고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AI 기반 기술주의 랠리를 예상치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결국은 저희가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할 잠재적인 악재, 기술주에 대한 시장의 좀 과도한 의존도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빅테크들의 상승세 외에는 올해 증시에서 뭐 볼 것이 없다. 이런 또 분석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S&P 500 지수의 IT 섹터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또 지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닷컴 버블의 붕괴를 좀 상기시킨다라는 또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시티그룹에서 또 이런 분석을 주말간에 좀 내놓았습니다. 빅테크발 주가 랠리가 편중되는 문제는 저희가 큰 문제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은 이익 성장이 그 섹터 아니면 일부 기업에만 편중되는 것은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얘기냐면은 지금까지는 AI가 결국은 실적을 이들 기업에 아니면은 섹터에서
좀 견인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에 밸류에이션이 먼저 확장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근데 이 성장마저도 이들 이 섹터나 일부 기업에 집중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온기가 시장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늦어진다고 한다면은 시장에서 전체적인 스팀이 꺼질 수도 있다. 이런 경고의 목소리도 체크하면서 시장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헤드라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 심리는 업, 기대 인플레이션은 다운, 시장에서 좀 반기할 만한 그런 지표가 나는데요. 어떤 부분을 챙겨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에 대한 앞으로의 또 전망을 밝힐 수가 있는 지표가 지난주 금요일에 또 발표가 됐는데요. 미국 미시간대 조사 결과 소비 심리는 올라간 반면에 기대 인플레이션은 좀 내려오면서 시장이 반길 만한 지표가 나왔습니다. 6월 달에 소비 심리 지수가 63.9를 기록을 했는데요. 컨센서스 60.2에 불과했기 때문에 예상치를 큰 폭으로 웃도는 굉장히 우호적인 지표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좀 따져보더라도 현재와 단기 전망 지수 모두 다 큰 폭으로 전달에 비해서 개선이 되면서 역시 매크로와 관련한 좋은 소식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시간대 측의 분석을 한번 인용을 해보자면요. 6월 달에 소비 심리가 8% 정도 개선이 되면서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부채 한도와 관련한 잡음이 해소된 것이 소비 심리 개선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좀 다운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3.3%에 그쳤습니다. 그러면서 5월 달에 4.2% 대비해서 좀 급감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지난 2021년 3월 이후에 또 최저치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5년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네, 이 이슈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좀 더 탐구를 해봐야 될지 물음을 던져봤습니다. 반가운 기대 인플레이션율의 완화인데요. 연착륙 기대도 업이 될 수가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주에 나왔던 이 같은 미시간대 소비심리지수와 기대 인플레이션율, 결국은 증시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만한 요소라고 충분히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슨그룹이라는 이 그룹 기관에서는 연말까지 미국 증시가 신고점을 찍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세 가지의 요건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의 근거를 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강한 소비 지출의 회복력을 좀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율의 하강, 세 번째로는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의 종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1, 2, 3번을 좀 살펴보면서 지난주에 지표를 좀 대입을 해본다면은 결국은 이 같은 근거에 딱 맞아떨어지는 매크로 경기의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도 이제 이익에 대해서 걱정을 하라라고 또 경고를 했던 시티그룹의 또 분석을 좀 더 보면요. 이들은 올해 4분기 정도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경계론의 근거였는데 결국은 경기 연착륙이 가능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증시 입장에서도 굉장히 추가 랠리 기대감을 높여주는 그런 지표, 그리고 매크로의 상황 전개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경계론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골드만삭스에서 주말간에 이 같은 또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시장 예상만큼 인플레이션율의 빠른 완화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지금 빠른 경기 냉각과 인플레이션 완화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속도와 관련해서는 자신들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치가 좀 과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즉 인플레이션 하강 그 방향성은 맞아 보입니다. 하지만은 그 속도와 관련한 시장의 시각과 관련한 잡음은 앞으로도 좀 계속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엔 종목과 관련한 헤드라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좀 핫했던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드디어 첫 비행 버진 갤럭틱 급등 소식에 대해서 좀 더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이었죠. 이 상업용 우주 여행 업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버진 갤럭틱의 주가가 무려 16%나 급등을 했는데요. 전일장 마감 이후에 굉장한 좀 호재가 나왔습니다. 마침내 처음으로 상업용 비행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측에서 얘기한 바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갤럭틱 01기가 오는 6월 27일에서 30일 사이에 이제 비행을 개시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또 갤럭틱 02기는 8월 초에 비행을 개시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매달 이제 우주여행이 론칭이 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버진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과거를 좀 복기를 해본다면 지난 2021년도에 당국의 승인 이후에 우주여행 서비스를 꾸준하게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은 뭐 우주선과 관련한 문제도 좀 제기가 됐었고요. 그리고 인력 부족, 뭐 구인난이 되겠죠. 그리고 공급망 차질 등에 인해서 수년간 이 같은 실제 비행이 좀 미뤄져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실적도 굉장히 부진한 이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올해 1분기에도 무려 1.6억 달러 정도의 순손실을 기록을 하면서 비행도 늦어지고 또 실적도 좀 좋지 않으면서 주가도 굉장히 부진한 상황이 전개돼 왔었습니다. 네, 버진 갤럭시 주가 급등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좀 더 살펴봐야 할지 물음을 던져봤습니다. 버진 갤럭시 드디어 볕들까 주가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첫 삽을 뜨게 된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주가를 지속해서 좀 회복하기 위한 그런 과제도 좀 산재가 돼 있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가장 큰 문제는 뭐니 해도 이제 비행은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이 기업이 돈을 벌 것이냐, 여기로 좀 쏠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우주 여행에 대한 티켓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초기에는 20만 달러 정도였던 것이 지금은 45만 달러 정도까지 상승을 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셀럽들은 뭐 우주여행을 많이 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우주여행을 이렇게 비싼 가격에 많이 갈 만한 그런 일반인들의 수요가 충분히 뒷받침을 해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우주여행이 과연 안전한 것이냐, 이런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까지 결국은 수요의 증가를 좀 막는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좀 수치를 좀 분석을 해봤더니요, 매주 6명씩 비행을 하고 그리고 세전이 에비타 마진이 20% 정도가 찍힐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수입이 한 3천만 달러 정도씩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현재 주가에 대비를 해보더라도 밸류에이션이 한 40배 정도에 달한다라는 또 이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좀 더 실적으로 그리고 수익성으로 증명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지금 마더크래프트, 그러니까 모선 한 대로 운영을 하는 것이 심각한 운영 리스크가 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조금은 기대감을 내비치고는 있습니다. 첫 비행이 신뢰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첫 걸음을 뗐기 때문에 앞으로 수익성 개선에 대한 또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이 기업 그리고 주가의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마켓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